지금 제정신이냐고. 무슨 귀신 들렸냐고. 근데 나는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내 선은 다 거치고 나온 거예요. 이건 테마가 맞다. 이거는 내가 굳이 말하면 인증. 인증. 오컬트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작품, 테마록의 작가 이우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이우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우혁이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소설가고, 원래는 공대 나와서 그쪽 공부를 하다가 강제로 끌려서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테마록하고 외란연결자, 그다음에 치유천한기, 그다음에 바이퍼케이션, 타이로매니아, 고타마, 그리고 지금은 온 연재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모든 작품을 다 읽어봤다고 자부하는데, 근데 제가 덕력이 부족해서 이제 오늘 처음 뵙습니다. 맨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꺼렸어요. 아니, 소설가가 소설이 유명해져야지 내가 얼굴을 파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렇다고 뭐 셀린저처럼 완전히 뭐 운동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기까지는 안 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고사하고 사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찾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우혁 작가 안 나와. 전화하지 마.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게끔 출판사 통해서 오고 출판사에서 미리 이렇게 걸게끔. 옛날엔 출판사 통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랬는데 이제 아예 또 2차 이 저작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매체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숨어있는 건 이건 좀 배은망덕한 행위 같아서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나오기로 한 거죠. 작가님의 작법이 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전부 다 세부적인 설정까지 완벽하게 하고 쓰시는 건지. 예를 들면 뭐 구상 같은 거는 난 그냥 뚝딱 해버려요. 난 구상이나 무슨 뭐 스토리 여기에 대해서 난 어려움을 느낀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고요. 금방 나오는데. 거의. 예. 몇 번, 아주 몇 번밖에 없고. 근데 이제 직접 쓰고 이걸 직접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얼리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이게 원래. 구성 능력은 있는데 글재주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소설가에 도전하는데 네.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소설가가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소설가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서 버렸어요. 나는 소설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 재능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를 악물고 소설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었고. 바로 그 과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록의 엄청난 성공. 지금 젊은 독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거의 바이블이었거든요. 이 소설가가 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테마록을 쓰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궁학도가 그냥 소설을 썼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화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만화 그리는 거를. 네. 그래서 동네방네 원래 나는 글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고 그림 잘 그리는 그 신동으로 끌려다녀서 집집마다 그 공연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만화를 그렸어요. 이제 고인 되셨지만 고우영 화백으로 그분 필체를 좋아해갖고 그 매 학교마다 그 만화책을 내가 몇 개씩 출간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아주 그 치졸한 그림 만화를 친구들이 막 돌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고백이나 수업 시간에 내내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이라기보다 스토리텔링은 그냥 해왔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연극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근데 형이 연극을 좋아해서 서울대 연극반이었고 교수하면서도 계속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런 형이 막 연극한다고 갈매기 한다고 그 머리에 노랑물 들이고 그 다시 송금 있으니까 그걸 분장한 채로 지우지도 않고 와서 어머님을 으악 하고 이놈아 그러고 막 때리고 나랑 같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기억이 나요. 영업하고 막 그 담론하고 그 배우 하던 사람들하고. 그게 영화도 나도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시곡 보고 그 연기 연습하고 저도 그래서 대학교 이후로 연극 굉장히 연극 비슷한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규극은 완전히 아마추어죠. 친구들끼리 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걸려서 친해져서 연극 한번 안 하고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 정규극 대부분 내가 써서 했어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대부분 웃기는 거랬죠. 근데 이 베이스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공장에 나와서 썼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해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거는 기본은 아무리 만화가 그 허접한 해도 그 기승전결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개연성이 나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특징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록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이텔에 글 쓰시면서 그냥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냥 재미삼아? 그러니까 그 쓰게 된 게 괴담이란 게 그냥 돌더라고요. 똑같은 게 돌죠. 요만큼씩 바꿔서 이 사이클이 돌더라고요. 네, 몇 가지 괴담들이 네, 몇 가지 비슷비슷한, 유형이 이렇게 계속 그 조금씩 뭐 덧대서 원숭이 돌아요. 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자니까 야 이거 어차피 다 지어낸 얘기지.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지어낸 얘기지. 보니까 그냥 다 지어낸 이게 진짜 였겠냐. 근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자. 어쨌든 시작하게 라고 된 시작을 동기는 재밌어 보여서. 그렇죠. 재밌고. 재밌어서. 근데 이게 쓰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테마록 1편을 썼을 때 그 1편은 한 글자도 책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현암이 담배 피러 나갔다가 소리 듣고 뛰어나와서 개연성도 없고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1편을 딱 쓰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볼 텐데 이거 내가 지금 뭐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이게 알게 뭐야. 그래갖고 그냥 다음날 그 서점으로 간 거예요. 종로서점을 갔어요. 종로서점만이 책을 안 버리는 서점이었어요. 아래층으로 계속 내려가면 먼지 쌓인 존이 있다고요. 그 옛날 먼지 캐캐 쌓인 묶거나 존. 가치 없는 책을 쌓아두는 존이 있다고요 따로. 거기까지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 이쪽을 찾는데 찾다 없으니까 보니까. 그게 계속 종로서점을 이렇게 돌아내려가거든요. 구조가. 맨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막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먼지를 털어가면서 꺼내오니까 그 옆에 그 후배 친구가 아주 기겁을 해. 형 미쳤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걸 지금 제정신이냐고. 무슨 귀신 들렸냐고. 그냥 군소리 말고 그냥 실어 나만 줘. 그래서 이제 그걸 그날 첫날 산 게 한 7, 80권 되고요. 7, 80권을. 네. 그거 읽는데 한 일주일 걸렸고. 그때까지 이 모컬트는 몰랐는데, 사실 내가 만물 박사로 할 정도로. 네. 이거 외에 뭐 역사나 문화나 그렇죠. 종교나 잡다한 걸 사회나 많이 이거는 알게 되는 엄청 거죠. 많이 읽은 상태였어요. 내가 그걸 추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7, 80권을 갖고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신 거죠. 저는 일단 이 오컬트 얘기 좀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오컬트의 그 정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하나로 딱 내릴 수만큼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들 오컬트가 하면 뭐 생각하세요? 라이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학이 아닌 게 다 오컬트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저도 테마록을 써놓고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추구를 몇십 년 해왔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컬트가 뭐냐면요. 오컬트는 숙명이에요, 인간한테. 지능을 갖고 사는 인간한테는 숙명입니다. 인간은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죠. 네. 지능이 있음으로 해서 짐승하고 달라요. 사실 동물도 공유를 해요. 뭐냐, 두려움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물의 두려움은 과연 이런 거예요. 위험이 앞에 있으면 도망가고, 위험이 있을 만한 장소는 피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한 술 더 떠요. 지능이 높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짐승하고 공유하는 그 죽음에 대한 위험에 공포.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동물은 그것까지 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아요. 죽음을 이해를 못 해. 좀 즉각적이죠. 네, 아주, 그러니까 눈앞에 딱 적이 없고, 안전하다 느껴지면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걸 반드시 알아요. 알죠. 네. 여기서 또 하나가 더 겹치는데, 운에 의한 거예요. 운. 네. 이건 통제가 안 돼요. 동물은 운이라는 건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동물의 범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만이 갖는 겁니다. 그렇죠. 운이라고 하는 걸 아는 그 게. 개념조차 못 갖죠, 동물은. 사람은, 내일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해? 전쟁이 나면 어떡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그렇죠. 언제든지 일어날 네. 수 있다는 공포. 거기에 또 하나의 공포가 추가됩니다. 어떤 걸까요? 죄. 죄. 양심의 죄. 불안. 죄는 자기가 저질렀다. 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해도 자기는 못 속여요. 그래서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죄의식이 항상 자기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고 나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다 없애기를 바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인간이 탐욕스러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지능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못 벗어나요. 왜냐? 권력을 엄청나게 쥐었다고 쳐봅시다. 세계의 왕이라고 쳐봐요. 그 권력을 상실하면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상실한다는 생각에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힘이 클수록 공포가 더 커집니다. 통제가 안 되면.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이 공포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벗어날 수, 이게 그러니까 숙명이에요. 지능에 대한 숙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한 모든 수단, 여기에 대항하거나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은 다 오컬트입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네. 그 공포에 결국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응 수단도 오컬트고요. 네. 그 주는 공포 자체가 나타나는 현상도 오컬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설에서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번엔 캐릭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암이랑 준우, 박신부, 승희.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을까요? 맨 처음에 만들 적에 얘기를 하면요. 네. 이거는 무지하게 길게 써야 되는 거다라고 감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주인공 정하거나 하는 건 만화를 내가 그려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배경이나 그 세계를 그렇게 만들려면 나이 든 사람도 나오고 어린 사람도 나와야 돼. 세계가 계속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박신부, 그렇죠. 어린 사람은 준우. 이렇게 하나씩은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성격은 그 다음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거고 일단 나누는 건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큰 스토리를 볼 적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고 완벽해서 이제 은퇴 끝까지 보게 되고 어린 주인공은 성장을 해갖고 점점 이제 갖춰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중간은 이제 제일 그 치열하게 처음에 나섰다가 이제 점점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일 거고 삼국지를 보다가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관우가 죽으면 팍 보기 싫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테마록을 구상할 때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불만을 그대로 만들진 옮기지 않아야겠다. 말고 어떻게든지 해보자. 어차피 홀가분 하니까 처음에 쓰는데 뭐 내가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보면 등단을 하겠다는 것도 이거 잘라 팔아먹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체로 써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사실. 물론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게 길어지지.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1998년 8월 15일. 이 테마록 팬들에게 진짜 잊을 수 없는. 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 영화 만들었다가 근데 나도 너무 젊었고 세상을 너무 몰랐어. 그때 되게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때 진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빚을 진 상태다 지금. 아, 테마록으로 이. 네, 그렇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빚을 한 몸에 걸머진 채무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 수 있을까? 30년쯤 걸리겠다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때 이게 플랜이 딱 이게 보이더라고. 그쯤 돼서 세대가 하나 교체될 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잊혀지고, 근데 그때까지 내 일을 하므로 버텨야 되겠구나.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이제 세대도 변하고, 그 팬이었던 사람들이 실무진에 올라오고. 어떤 세대가, 데케이드가 변해야만. 그러니까 디케이드가 변해야만 될 거야. 난 그때부터 딱 인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약물고 버티자는데, 버텼네요. 저 궁금한 게 이번 로커스 애니메이션을 수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분들이 테마록 팬이고 테마록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아, 이해도.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인제 돌아왔구나, 쿨타임이. 쿨타임 30년. 30년이 인제 아, 돌아왔구나, 길었다. 인제 성장했구나. 드디어 만난 로커스 애니메이션 테마로 이우혁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감정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우혁 작가가 직접 인정한 작품만 보고 싶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건 알거든요. 이우혁 작가가 직접 이걸 손대야 된다. 주도해야 된다. 사실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주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그 영화 찍은 다음에 칩을 만들었어요. 카메라도 사고 다 사갖고. 내가 영화를 찍어보자 했어요. 그 단편 영화를 한두 개 찍어봤어. 근데 딱 보니까 똥이에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찍은 거랑 나온 건 어쩜 이렇게 다르지.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 정말로. 난 재능이 없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 찍어 먹어보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많이 개입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요번에 이거 애니메이션 영화는 나도 봤는데, 난 굉장히 난 냉혹해요. 말하는 것도 이제 뭐 나이도 먹고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내 느낌대로 그냥 얘기하는데 가감없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테마록이라고 분명히. 좀 많이 손대고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건 내가 마음이 넓어졌다고요. 창의력이 있고, 그 상이 달라요. 팬들하고 모임하는 거 내가 꽤 좋아했어요. 캐릭터 상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를까 할 다르죠. 그 사람들도 놀래, 서로 얘기하면.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걸 통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책임은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 맡기면 되고, 원래 그게 책을 쓰는 법인데, 영상을 하면 이게 하나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어쨌든 이미지를 하나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제시는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통과했어요.
몇 부분은 나도 불만스러운데 또 나도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신부. 예고편에 나와서 박신부가 수염이 막 길었는데 박신부가 처음에 짧게 그러는데 그 크게 한 건 내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원본대로 그거는 그 이미지에 관한 거니까. 너무 멋있어요. 근데 수염은 우리나라에서 그 송직자가 수염을 기른다는 건 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논외적인 쉽지 건데. 않죠. 근데 감독이 이거는 꼭 넣고 싶다고. 그래 뭐 수염 길었다고 박신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간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도 내 고집만 부리면은 안 되는 게 내가 정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놨을 때는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를 그릴 수 있게 내놓는 거예요. 글을. 소설가는 답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 심사위원 하면서 그 앤마리 플레밍 감독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캐나다 그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아주 그렇다고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틀린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근데 여기도 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이 나왔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네. 이게 박신부 맞아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박신부 행동을 하면 박신부야. 그렇죠. 근데 별로 안 달라요. 뭐 이목구비까지는 나도 구상을 안 했는데 뭐라고 그렇죠. 흐릿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암도 현암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주고 해야지. 그쪽 말도 듣고 포함하고 내 안도 포함하고 이걸 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방식을 해야지. 내가 이거 하라 그랬으면 엉망 더 나빴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경험을 여러 번 해보고 망해도 보고 싸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택했고 나도 그래서 많이 참고 어느 시점부터 내가 딱 안 했어요, 개입을. 그리고 다 찍었을 때 딱 들어가고 또 이거 설정에 엄청 틀리니까 이건 반드시 빼야 되고 이건 반드시 이거 안 빼면 나 들어 눕는다. 근데 되게 세부적인 거야. 큰 건 아니고. 들어 눕는다. 진짜 이거는 그냥 망한다. 내가 좀 거침이 없어서. 근데 말하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작가님이 또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서. 근데 그게 절대로 그 생각한 것처럼 전체적인 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나한테 맞춰서 하라는 게 안 좋은 짓이라고. 오히려 이게 팬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이혁 작가님이 이렇게 싸우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은 다 거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계가 달라요. 내가 다 쥐어 잡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부하자 나는 고마운 분들인데. 근데 내가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선은 딱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건 퇴마록 맞다. 이거는 내가 인정. 내가 공증.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퇴마록이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달라지고 설정도 달라지고 캐릭터도 달라지고 막 달라진 게 많아더라도 내가 퇴마록선에서 인정한다. 난 그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퇴마록이다. 그러니까 박신부도 박신부다. 현암도 현암이다. 공식적인 퇴마록의 스피노프. 굳이 말하면 인증. 인증. 그 인증은 거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식을 그렇게 바꿨다고. 좋습니다. 애니메이션화는 이혁 작가님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난 내가 한 거 절대 부정 안 해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하늘이 불타던 날로 시작되는 거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초치검부터 시작했어야 됐다.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치검은 영화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이걸 수습을 하면 또 그 맛이 없어져서 그거는 나도 처음에 그거는 안 좋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기닝, 스타트. 모든 거의 시작.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아는 팬들은 뒤에 이런 게 막 생각나갖고, 더 훌륭하고 막 이런, 극적인 스토리, 스케일 크고 막 이런 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 앞서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기닝, 이 사람들이 누구다까지만 알려면 된다. 내가 처음에 그것만. 제시를 그렇게 했어요. 타나볼타나 하면 얘네들이 그냥 누구다까지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인드의 사람이다까지만 전해줘도 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작가님이 이번 그 애니메이션 테마록 보시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그 예고편 만들 때 내가 입김을 좀 넣었어요. 세고 화려하고 이런 장면 넣지 말고 그냥 캐릭터만 보여주면 된다. 박신부다. 준호다. 현암이다. 딱 보면은 누군지 알 수 만 있어요. 보여주고 딴 거 스포일하듯이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굉장히 세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지 그렇게 나왔어요, 예고편이. 난 되게 만족해요. 난 지금 나쁜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 정도면 돼요. 애니메이션 보러 오실 이제 테마록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실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객들도 많이 오실 텐데, 작가님은 그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그냥 즐기시라고. 정말 이거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청기누설을 많이 했습니다.
은근히. 그리고 저는 말하면은 못 지킬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죽어도 지키려고 나는 어떻게든지 지킵니다. 한번 말 나온 거는. 좋습니다. 원작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기대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아, 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령 내가 신인데 누구만 특별히 피조물 중에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캐릭터는 난 너무 예쁜데 얘는 좀 싫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세계가 제대로 굴러갈지. 나는 그러네요. 자연적으로 흐름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상호작용 같은 거를.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정해지지 못해. 예, 심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보고 즐긴다면 다 훌륭하고 좋은 작품인데 그때는 또 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나쁜 점만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요. 서로. 심사위원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 다른 건데 원작자의 입장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즐기셔야지. 이거를 하실 필요 없고요. 나온 것만 갖고 딱 즐기시면 돼요. 자, 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이우혁 작가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1993년에 퇴마록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결과가 두렵죠. 뭐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나는 멈출 생각이 멈추지 없으신가요? 않아요, 절대. 근데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래도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절대 그 정도가 아닐 거고 괜찮아요. 아니, 내 입에서 괜찮다 정도 나올 정도면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너무 괜찮은 거겠죠. 내가 또 굳이 자랑을 하자면 내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준 게 그 풍경이 진짜 다 한국이에요. 아, 그건 뭐 세부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숲 지나가고 이럴 때 그 나무나 나무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가 진짜 한국 풍경이에요. 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완전히 한국 풍경을 그대로 옮기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디테일이지만. 그런 디테일이 이제 진짜 작품의 완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의 뭐 10몇 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크게 보면 뭐 10년 가까이 걸렸죠. 계약하고 나서도 계약을 막 연장하면서 이게 만든 거예요. 나도 조심해서 좀 많이 그랬고 많이 했고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말하고 조언할 수 있는 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작자라고 모든 걸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됐고 나는 억셉트 해요. 나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시원하게 얘기한 게 몇 가지 여러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한 번에 관화 전달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거나 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또 다른 작품이 나오거나 이럴 때 또 불러주시면 또 다른 얘기로 많이 잘 들어가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제가 말 못하진 않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 퇴마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퇴마록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우혁 작가님 모시고 했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